안녕하십니까, 테이넬입니다. 10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장 마지막 미장을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하단에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죠.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 소식으로 이제 미장이 반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일 한국장도 어, 시작은 이제 갭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예상은. 하지만 이제 오늘 한국장은 휴장이었고,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는 오늘 살짝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헝다그로 파산설, 거래 정지 등으로 이제 불안감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국장도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무조건 개파락하고 뭐 아래로 내리꽂는다는 아니지만 오늘 이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한국장은 갭 상승을 예상했지만 그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뭐 당장 헝다 때문에 빠지든 아니었든 간에 어, 10월 18일 부채 증액 협상 완료, 미국의 부채 증액 협상 완료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장이 일시적으로 뭐 튀어 오를 수는 있겠으나 뭐 이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튀어 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계속 흔들고 한 번 더 밀어버리고 갈 수도 있다. 그게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헝다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모습을 빨리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래를 어디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코스피는 한 이 정도? 지금 자리가 여긴데 3000을 깨면은 2900 중반보다는 바로 그냥 2900 초반까지 금방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980인데 저는 한 950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까지 가까운 지수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은 부채 증액 그 한도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수가 음봉을 멈추는 자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장을 기대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황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섹터랑 종목들 이야기할 게 좀 더 많은데 그래도 체크할 만한 뉴스 뭐 몇 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3분기에도 고객 인도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최근부터 이제 보였고 이것 말고도 뭐 살짝 곁다리로 연결하면 전기차 업체 리비안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 공개 요거를 어떻게 잘 믹스하면은 리비안 테슬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애플카가 시장에 한번 다시 튀어 올라왔을 때 애플이 스스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영상에서 그 뉴스를 부정적으로 해석했죠. 근데 다음날 시장에서는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봉 쫙 크게 뽑아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럼 얘네가 리비안이 배터리를 생산하면은 뭐 1부터 100까지 혼자 다 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납품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선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비안이든 루시드든 이런 자동차 납품하는 기업들의 수급이 세게 들어왔었으니까 뭐 이쪽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다. 제가 뭐 에코캡이 됐든 대화화성이 됐든 뭐 에코캡은 지금 상 가고 시외에 빠졌는데 일단 뭐 요런 거를 계속 강하게 갈 때 제가 버키 스튜디오를 얘기했었죠.
강하게 가는 애들도 강하게 내려올 것이고, 그럼 그 하락을 멈추다가 또 한 번은 튀어오를 것이다. 이게 뭐 계속 튈지는 모르는 거지만, 강하게 올라간 놈은, 급격하게 올라간 놈은 머지않아 꺾일 것이고, 이 꺾이는 각도 또한 예리하고, 하락을 멈추는 순간이 보이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요번 주 안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뉴스로는 이제 백신 접종률 1위, 관광지엔 사람이 북적거리고 건설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리오프닝은 계속 집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섹터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항공주 이런 종목들은 요 아래에서 일단 얘기했다가 1차적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눌림목 중인데, 얘네도 어느 정도는 다시 튀어 오르겠지만 여기를 급격하게 돌파하는 추세까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가 아니라 여행항공보다는 저는 카지노 쪽을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거고, 목요일날 차트를 보다 보니까 엔터? 엔터까지도 리오프닝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뉴스가 있었죠. 빅히트였는지 어디였는지 어쨌든 그 콘서트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가 됐든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기 시작한다면은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엔터주들을 실적을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엔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얘네들이든 여기서 요런 자리, 그리고 뭐야 요런 자리가 다 중국이 엔터를 규제하면서 빠졌던 자리인데, 요거는 제가 그때 중국발 매출 비중이, 이익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희석될 만한 것들이다 했는데, 이제 턴을 보여줬고 이제는 리오프닝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대북주, 오늘 또 이렇게 통신선 회복, 연락소 회복을 딱 다시 뭐 열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캔들을 보고 나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게 9월 말이었죠. 뭐 10월에 복원한다 김정은 했으니까, 얘네가 다시 요런 자리를 주면은 야금야금 모았다가 요런 복원 완료 뉴스가 나오면 털자 했었는데, 이게 금요일날 저는 이제 강하게 가는 걸 보고 아래를 안 주네,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했는데 바로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를 주지 않았으니까 종목들 지금 자리들을 보면은 일단 내일 갭이 강하게 뜨는 건 당연할 거고, 과연 일봉 눌림목 자리를 줘서 챙길 구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냥 또 갭 뜨고 주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강한 단타 구간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또 이제 83개국 1위 신기록, 뭐 인도도 뚫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내일도 과연 강하게 가는가, 대북주처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자리에서 아무튼 한번 튀어오르는 걸 챙겼을 때, 어쨌든 얘네가 세계 1위, 뭐 그리고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 게임 언급하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재료가 과연 있을까? 어느 정도는 튀어오르겠지만 계속 천정부지 오르진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게 요 자리였죠. 아마 이날 얘기했고, 갭 뜨고 얘는 이렇게 될 거다 했었고, 마찬가지로 저는 단기 소멸로 보고 있고, 하지만 콘텐츠 섹터 자체는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얘가 뭐 갭 두고 주저앉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얘 말고도 뭐 에이스토리가 됐든 뭐 뉴가 됐든 뭐 사마 네트워크스가 됐든 어떤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DP나 뭐 오징어나 이런 애들이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넷플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금은 적은데 결과물이 되게 좋네 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뭐 넷플릭스 단독 드라마, 예를 들어 뭐 위쳐나 브리저튼이나 뭐 요런 애들 보면은 그 회당 투자 금액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총 투자 금액 보니까 되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뭐 한국에 뭐 5,500억인가 투자한다 그랬죠. 콘텐츠로. 어쨌든 적게 쓰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한국 콘텐츠물이구나 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속 어떤 긍정적인 소식,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 저는 이제 부채 증액 그 한도 이슈로 그걸 빌미로 장을 밀어버린다면은 이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하나는 딱 잡아보는 게 잡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이 사마 네트워크스랑 뉴를 조금 내려와 줬으면 한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반도체 뉴스도 있었는데 뭐 없어서 못 판다, 가격 치솟는 반도체 기판, 뭐 결국에는 이제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떠오를 만한 뉴스이기는 한데, 제가 반도체는 항상 삼성전자랑 이런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항상 얘기하면서 워낙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린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야 이 섹터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뭐 대덕이나 대덕전자 이런 애들이 개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한두 종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윤석열이 엮이든 아니면 이 기판으로 가든. 근데 섹터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곳에서 튀어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게 낫지, 죽어가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한두 개 가뭄에 콩나듯 튀어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섹터 종목들 정리한 거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치료제 섹터가 많이 올라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한데, 아직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다고 보이는 종목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미장도 최근에 그 금요일 날에는 머크사 치료제 요거 때문에 살아났고, 때문에 조금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신선도는 조금 떨어진다. 관심으로는 뭐 대원제약이랑 동화약품,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국전약품 뭐 요 정도가 치료제에서는 조금 그래도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이고, 원전은 제가 한전산업을 계속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아마 요때 요 종목도 얘기하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으니까 요거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접근 가능하다 했었는데, 다행히 에너지 대란 뭐 요런 거, 중국발 에너지 요런 이슈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캔들이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또 여기를 여기 13,000원 초반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또 요 4분기 안에 그 중국발 에너지 대란이든 뭐든 간에 어떤 에너지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원전이 다시 한번 또 이 전고까지, 전고 돌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고까지 터치하는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중앙, 에너비스, 뭐 극동유화 요런 유가 관련주들도 어쨌든 지금 요런 양봉을 뽑아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박스 모양 만들어내고 있죠. 고가는 뭐 여기 2만원 정도를 보고, 하단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서 계속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아래를 안 깨고 위로 점점 비비는 순간이 높아지면 슈팅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타버스를 항상 말씀드릴 때는 계속 차트가 이 자리에서 뭔가 쎄하고 추적할 만 했지만, 한 번에 이런 캔들 확실히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캔들을 기다리자 했었는데,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자이언트가 됐든 넥스트, 또 뭐 있었죠? 선익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다 있는데, 금요일 정도는 사인 캔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그 캔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단에서 잘 버텨주면은 요번 조정 끝나고 튀어 오를 만한 확률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무증까지 같이 동시에 하면서 요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단 수비 성공했으니까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창투사, 뭐 에이티넘이 됐든 우리기술 투자가 됐든 어쨌든 역배열이고 이평선 위에 다 누르고 있지만, 뭐 일자리가 언급이 되든 두나무가 언급이 되든 해서 조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 연휴 기간 동안 코인이 어, 엄청 또 튀어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코인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나왔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얘네들도 부채증액 리스크 해결되는 동안 뭐 요런 하단을 크게, 지금 요 4,000원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요런 거를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단을 그리는 애들은 한번 깨고 올라왔다가 지지받는 순간이 찐 타이밍일 수도 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바닥이라 생각하는 곳을 깨고 올라와서 지지받는 이 순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 이제 추세 전환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바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섹터는 뭐 요 정도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개별 관심 종목으로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코퍼스부터 뭐 위지윅 스튜디오까지, 뭐 네오이뮨텍은 사실 목요일날, 여기 목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제가 외부에서 일 보느라 장을 안 봤더니 일단 어느 정도는 슈팅이 나와서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관심 종목 후순위로. 한국전자홀딩스도 참 그려내는 모양은 좋은데, 재료가 항상 뭔가 재료의 부재라고 할까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퍼스, 뭐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코퍼스는 아마존 OTT 연결돼 있고 최근에 뭐 콘텐츠 다 같이 움직이니까 얘도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얘도 지금 여기까지 3,000원까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라 건설주죠. 얘도 이제 슈팅 한번 나오고 완전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뭐 한라가 됐든 신원종 이런 종목이 됐든
정테마랑 엮이는 섹터죠, 건설이. 그래서 뭐 내년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어디서 하락을 멈추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극동유한은 아까 말씀드렸고, 애니플러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얘도 이렇게 3,000원을 좀 독특하게, 코퍼스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씀라디도 그렇고 자꾸 제가 라인을 잡는 게 3,000원 부근이긴 한데, 얘도 어쨌든 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밀어주면은 자리는 좋은데 재료가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애니플러스가 요런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를 전에 인수했는데, 이 위메드가 11월 5일에 그 2PM하고 누가 나오는 드라마, 오쏘의 붉은 끝동, 요게 이제 위메드가 제작한 드라마고 11월 5일에 방영이 됩니다. 뭐 그게 엄청 사실 기대작이면은 여기를 타점으로 하고 여기 뭐 한 4,000원, 4,500원을 노려볼 텐데, 사실 뭐 그렇게 라인업을 보고 스토리를 보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냥 관심 종목, 하지만 우선순위는 모르겠다. 우리 태양금속도 자리는 좋은데 얘가 누구 연결됐었는지, 그리고 코엘 패션, 얘도 어쨌든 리오프닝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얘도 지금 오래 옆으로 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다. 지금 요 자리 깨지 않으면, 7,500원 라인 깨지 않으면 얘도 돌아 나갈 확률이 높다. DSC 같은 건 얘도 일단 뒤로 빼볼까요? 사실 목요일 요렇게까지만 봤을 땐 관심이었는데 완전히 다 깨버린 모습을 보고 얘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뉴는 아까 말씀드렸고, SAMT는 삼성전자랑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무진전자라는 반도체 유통사업권 이관, 이게 SAMT로 넘어왔으니까 이 60선 요 자리 4,700원, 800원 라인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 밴드로 잡아보면 좋을 종목. TPC는 뭐 재료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마 한 요쯤부터 그냥 계속 말씀드린 거, 얘가 지금 조금 수상하다. 한솔로지스틱스도 재료는 모르지만 차트상 얘도 그냥 후순위로 내리겠습니다. 상신전자가 얘가 지금 뭘로 최근에 주목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만약 요번 조정에 하단을 깨지 않으면 120선 위에서 멈춰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전기부터 여기 위지의까지는 금요일 캔들을 보고 내일 단기 관심 종목, 그러니까 뭐 눌림이 됐든 돌파가 됐든 당일 관심 종목으로 보는 종목들입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뭐 섹터랑 개별 관심 종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금요일부터 쉬기도 했고,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그런지 조금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본다면은 관심 섹터 종목들을 고를 수는 있지만 무리한 매매보다는 부채 증액 한도, 부채 한도 증액 요거를 빌미로 언제든 시장이 밀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데이로 덤비면서 그 시원하게 빠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보자. 코스피는 2900 초반, 그러니까 3000은 무조건 저는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저는 최소 요 전저에서 잡거나 950까지 주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기다리자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메시지. 자, 이제 긴 영상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들어가세요.